네, 안녕하세요. 중개사 이프로입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네, 오늘은 제가 프로 공인중개사 실전 성장 노하우 아카데미라는 오픈 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소공으로 취업하시려고 하시는 중개사분께서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방송으로 많은 공인중개사분들, 특히 초보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방송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직원이 많은 경우에 물건을 어떻게 공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그러니까 대표 공인중개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꼭 직원이 많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대표 공인중개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물건 공유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내부에서도 각자가 각자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끼리도 공동 중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물건 방을 운영을 하면서 또는 물건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면서 그 물건 프로그램의 모든 물건을 함께 올리고 함께 공유하면서 내가 물건을 올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물건으로 내가 계약을 하기도 하고 다른 동료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거의 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운영하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은 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경쟁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 광고를 다 똑같이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직원들이 여럿이 같은 물건에 답사를 갔다 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온 물건과 내가 아는 물건을 광고하는 것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저도. 근데 반대로 지역을 구별해서 예를 들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레동, 양평동, 당산동, 뭐 영등포동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동을 나눠서 물건 광고를 하고 동을 나눠서 중개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떤 동에 집중돼서 계약이 잘 나오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중개사는 업무에 과부하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중개사에게는 업무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을 따로 특정하진 않고 전체적으로 함께 임장하고 그리고 광고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런 질문인 거예요. 같은 광고를 하면 서로 간에 경쟁이 되지 않냐, 그리고 서로 간에 조금 경쟁을 시키는 것이 좋은 일이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만약에 내 동료 공인중개사가 내 옆에 앉아있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그 부동산에 앉아있을 겁니다. 어차피 일하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완전히 다른 직장에서 완전히 적이 돼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기왕지사 어차피 계약이 나올 거라면 같은 부동산에서 계약이 나오는 게 더 좋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고 계약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A라는 물건에 광고를 하는 여러 부동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동산에 우리 중개사들만 그 물건에 광고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다른 부동산과도 이미 경쟁을 하고 우리 부동산 그 동료분들과도 함께 경쟁을 하는 것이다. 기왕기사 계약이 나온다면 우리 동료 공인중개사한테 해서 계약이 나오면 우리 부동산 자체의 인지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낫다. 어차피 프리랜서라는 직업 자체가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요. 동료이면서도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월급을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부분은 받아들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셨어요. 기본적인 것 외에 어떤 걸 질문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질문하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유는 이유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요, 그 이유를 핑계로 해서 그만두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힘들 때. 그러니까 본인이 슬럼프가 오고 계약이 나오지 않을 때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 고민거리들을 핑계 삼아서 그만둘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소의 풀처럼 그냥 무작정 덤벼드시는 마음으로 중개업에 뛰어드셔야지만 슬럼프가 오셔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질문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사장의 중개 운영 마인드, 그러니까 직원들 간의 물건 공유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임장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매물장은 있나요? 광고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교육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그 사무실의 운영 마인드를 물어보시는 것은 좋다. 왜냐하면 그런 체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념 자체가 없으신 중개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배울 점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특별히 배울 점이 없는 곳이라면 당장 나오시기를 추천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중개업소가 학원은 아닙니다. 학교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줘야만 좋은 사무실이고 잘 안 가르쳐주면 나쁜 사무실인 건 아니지만, 자기 주머니를 챙기면서 직원들을 돈 벌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이 내 주머니를 채우느냐, 아니면 직원들로 하여금 우리 사무실이 운영되게끔 하느냐라는 그런 두 가지의 마인드가 있는데, 후자인 경우에 최대한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빨리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이 가르쳐주고, 그리고 필드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가 좀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장이 내가 계약해서 내가 돈 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네가 추가적으로 돈을 벌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개념이라면 특별히 개업 공인중개사분께서 많은 걸 가르쳐 주시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들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할 마인드를 가진, 그런 사업가 마인드를 가지신 그런 중개사무소의 대표님들을 만나시면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프리랜서라는 직업 자체가 월급을 주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충성도가 떨어진다고 봐야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대한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확장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질문에 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서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프로 공인중개사 실전성장 노하우 아카데미라고 해서 오픈 톡방을 운영 중이에요. 거기서 정규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매달 2회 이상의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인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 프로님께서 함께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중개 실무에 대한, 그리고 지역적인 그런 분야에 대한 중개 실무에 대한 정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댓글에 오픈 톡방 링크와 참여 코드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중개에 정말 커다란 관심과 그리고 간절함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질문 저희가 최대한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